혹시 또 한 번의 실패 앞에 주저앉아 나는 역시 안 되는구나라며 스스로를 탓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넘어지는 것이 두려워 다시 일어설 용기조차 희미해진 그 마음.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꿈속에 들어가 함께 억지로 걷게 만드는 꿈을 걷는 자입니다. 오늘의 한 줄 담기는 당신의 모든 좌절을 성장의 역사로 바꾸어줄 강력한 주문입니다. 바로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실패는 없다. 첫 번째, 실패를 재정의하는 법. 실패라는 두 글자는 우리의 심장을 서늘하게 만드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끝, 좌절, 그리고 능력 부족의 증거라고 배우며 자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의 실패는 종종 나는 실패자라는 끔찍한 자기 낙인으로 이어지곤 하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알고 있던 실패의 정의 자체가 틀렸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실패란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피드백과 배움만이 존재한다는 놀라운 관점의 전환에 관한 것입니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은 성장 마인드셋이라는 개념을 통해 이를 명쾌하게 설명했죠.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나 지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지 않습니다. 대신 노력과 경험을 통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다고 믿죠. 이들에게 실패란 자신의 한계를 증명하는 끔찍한 사건이 아니라 이 방법은 아니구나. 다음에는 다른 방법을 시도해야겠다는 매우 귀중한 데이터를 얻는 과정일 뿐입니다. 즉, 실패는 끝이 아니라 성공으로 가는 길을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내비게이션의 경로 재탐색과 같은 신호인 셈이죠. 반면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들은 실패를 자신의 타고난 능력 부족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한 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합니다. 실패의 고통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당신이 지금 실패 때문에 괴롭다면 그것은 당신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실패를 종착역으로 여기는 고정 마인드셋에 빠져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언제든 마인드셋을 다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비디오 게임에 비유해 볼 수 있죠. 우리가 어려운 게임의 마지막 보스를 상대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첫 번째 시도에서 우리는 보스의 공격 패턴을 몰라 어이없이 패배합니다. 이때 우리는 게임기를 던져버리며 나는 이 게임에 재능이 없나봐라고 영원히 포기하나요? 대부분 아니죠. 우리는 저런 패턴으로 공격하는구나. 다음엔 저걸 피해야지라고 생각하며 곧바로 다시 시작 버튼을 누릅니다. 두 번째, 세 번째 패배를 거듭하며 우리는 보스를 이길 수 있는 공략법을 데이터처럼 차곡차곡 쌓아나가죠. 그리고 마침내 수십 번의 실패 끝에 보스를 멋지게 클리어했을 때 우리는 그 과정을 실패의 연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위한 필수적인 공략 과정이었을 뿐이죠. 당신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마주하는 실패는 당신이 게임 오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저 성공이라는 최종 보스를 클리어하기 위한 공략법을 하나 더 배우게 되었다는 의미일 뿐이죠. 포기하고 전원을 꺼버리지 않는 한 당신의 게임은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비유는 도자기를 빚는 도예가입니다. 도예가는 돌아가는 물레 위에서 흙덩어리를 아름다운 항아리로 빚어내죠. 하지만 조금만 중심이 흔들리거나 힘 조절에 실패하면 애써 만들었던 항아리는 순식간에 무너져 내려 다시 흙덩이가 되어버립니다. 그 흙덩어리를 바닥에 내던지며 나는 도예의 소질이 없어라고 좌절할까요? 아니죠. 그는 무너진 흙을 다시 손으로 모아 물레 중심에 놓고 이전의 실수를 교훈 삼아 더욱 신중하게 하지만 더욱 능숙하게 새로운 형태를 빚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에게 무너진 흙은 실패한 항아리가 아니라 더 완벽한 항아리를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 뿐이죠. 당신이라는 존재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찰흙과 같습니다. 몇 번이고 무너져도 괜찮습니다. 포기하고 물레를 떠나지만 않는다면 당신은 결국 당신의 인생이라는 가장 아름다운 도자기를 빚어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뇌는 실패를 통해 배운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말은 단순히 비유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뇌가 학습하고 성장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담고 있는 과학적인 진실입니다.
우리의 뇌는 편안하고 익숙한 성공을 반복할 때보다 예상치 못한 실패에 직면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해결책을 찾아낼 때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합니다. 우리가 어떤 과제를 수행할 때 우리 뇌 속의 뉴런들은 특정 패턴으로 활성화되며 신경회로를 만들죠. 만약 우리가 계속해서 성공만 한다면 뇌는 기존에 사용하던 익숙한 신경회로만을 계속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더 이상 새로운 길을 만들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하지만 실패라는 예상치 못한 결과와 마주하는 순간 뇌는 큰 충격을 받습니다. 어? 내가 알던 방식이 틀렸네라는 예측 오류 신호가 뇌 전체에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때부터 뇌는 생존을 위한 비상체제에 돌입합니다. 기존의 낡은 신경 회로를 버리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신경 연결을 찾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는 전혀 연결되지 않았던 뇌의 여러 영역들이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수많은 시행착오를 끝에 마침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롭고 더 효율적인 신경 고속도로를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바로 실패가 우리 뇌를 더 똑똑하고 더 창의적으로 만드는 신경 가소성의 핵심 원리입니다. 즉, 실패는 뇌에게 더 성장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는 스위치와 같습니다. 이것을 아기가 걸음마를 배우는 과정에 비유할 수 있겠죠. 아기는 일어서기 위해 수백 번, 수천 번을 넘어집니다. 만약 아기가 넘어지는 것을 실패라고 정의하고 나는 걷는 것에 재능이 없나 봐라며 포기했다면 인류 중 그 누구도 두 발로 걸을 수 없었을 겁니다. 아기에게 넘어지는 것은 실패가 아니죠. 이렇게 하면 넘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몸으로 배우는 걷기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수적인 데이터 수집 과정에 불과합니다. 아기는 넘어질 때마다 자신의 무게중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발을 어느 정도의 힘으로 내디뎌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뇌에 차곡차곡 저장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넘어짐이라는 데이터가 쌓였을 때 비로소 아기는 아무렇지 않게 두 발로 걷고 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비유는 항체를 만들어내는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입니다. 우리 몸은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 그 바이러스와 싸우는 과정에서 항체를 만들어내죠. 이 과정에서 우리는 열이 나고 몸살을 앓는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 아픈 과정, 즉 실패를 겪고 난 뒤에야 우리 몸은 그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무기, 즉 항체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똑같은 바이러스가 침투했을 때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아낼 수 있겠죠. 당신이 겪는 실패는 당신의 인생을 더 강하게 만들어줄 항체를 만드는 과정입니다. 실패의 과정은 열병처럼 고통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뎠을 때 당신의 내면에는 그 어떤 시련의 바이러스가 닥쳐와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마음의 항체가 생겨날 것입니다. 포기란 우리 몸이 항체 만들기를 중간에 그만두는 것과 같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평생 같은 바이러스에 계속해서 감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떠나야 할 나만의 실패 박물관이 자리 잡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거의 실패를 전시해두고 되새기는 습관, 내 영혼을 갉아먹는 자책감, 끊임없이 나를 주저앉히는 또 실패할 거야라는 목소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탈출해 실패를 가장 위대한 스승으로 받아들이기로 결심할 때 비로소 다른 누군가의 성공담이 아닌 당신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큰 실패는 넘어진 그 자체가 아니라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다시는 일어서지 않기로 선택하는 바로 그 순간에 이루어집니다. 당신의 꿈 곁에서 함께 조용히 걷는 꿈을 걷는 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